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난 것 같지만 실은 조건부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고,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장외 주식시장에 MZ세대들이 특히나 관심을 보이면서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적을 바탕을 두고 미래의 성장성이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이들이 매수자가 유입되고 있고, 장외 주식시장에 이렇게 좋은 회사도 있습니까?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MZ세대 또한 40대, 50대까지도 이 시장을 가장 많이 현재 투자자로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장외주식 시장이 거래소 코스닥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거래 플랫폼들이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제2의 제3의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거브로커 비상장, 이런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지금 사도 돈이 되는 장외주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세 파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거래량을 간단히 보시면 두나무, 무신사, 비바 리퍼블리카, K뱅크, 당근마켓, 야놀자까지 정말 기라성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빗썸이 여기서 빠졌네요. 단기적 상승의 부담감이 세죠. 두나무도 단기적 상승의 부담감이 크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두나무에 유입되고 있는 개인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25만 천 원대 가격은 좀 유태롭게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무신사, 현재 무신사가 상장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요인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스도 조만간에 상장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 기업도 비상장에 있다. K뱅크님이 상장을 두 번째, 세 번째 청구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950원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장에서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당근마켓 반드시 비상장 주식에서 편입해야 되는 주식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놀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상장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뒤를 위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반드시 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순위에서 상장을 준비 중인 서울 로보틱스가 7월 31일자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알지노믹스 7월 25일자 심사 청구를 하였고, 채빗도 7월 21일자 청구를 하였고, 씨아스도 7월 17일날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월 31일날 청구한 서울 로보틱스도 눈여겨보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공모주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JPI 헬스케어만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8월 21일날 상장됐을 때 가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목에는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야놀자 상반기 매출 4,627억 원, 거래액이 16조 4천억,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진율이 12%가 넘어가고 있네요. 글로벌 중심 사업 구조 재편 성과가 드디어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야놀자 지금 사도 이익이 된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둘을 위해서 토스 상반기 매출이 1조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35% 성장을 했고 3천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슈퍼앱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0억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바 리퍼블리카 회사 주식도 상장의 노동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지분을 현재 한 2.5%, 한 4조 원 밸류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까지 정리하면서 현재 무신사 지분 담보로 빌린 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마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무신사입니다. 저는 무신사가 유니코리를 능가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빗썸입니다.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상장의 테이프를 끊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빗썸이다. 내년 4월 달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가 나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빗썸의 인적 분할로 신설 법인을 출범해 가상 자산 및 비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고 내년에 상장에 본격적으로 다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빗썸 주식 정말 매력적이다.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지키고 있다가 가야 될 종목이다. 다섯 번째로 두나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각각 10,000개씩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두나무가 총 2조 한 6천억 정도의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두나무가 현재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했지만 밀릴 때마다 편입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대자동차그룹 지배력 확보를 해야 하는데 승계 자금 필요하죠. 이럴 때 정기선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를 봤을 때 IPO 승부수를 띄울 회사가 바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하나는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정 회장이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21.9%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적자 부문을 훼손할 필요가 있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분기 손순실이 1,197억 원, 지난해 손순실이 4,405억 원, 분기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수준의 손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상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정의선 회장이 11.72포인트를 들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2021년도에 IPO에 도전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미국의 긴축 정책과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고 등으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공모가가 당초 금액보다 낮았다는 생각에 바로 상장 추진을 철회했죠. 이런 상태에서 언제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더 쉽게 상장할 수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으로 정의선 회장의 지분 승계 자금을 마련할 것을 높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당히 매력 있어 보인다. 여섯 번째 현대 엔지니어링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바로 삼성 메디슨입니다. 초반에 가장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 메디슨입니다. 2021년 흑자 전환 후 매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 글로벌 시장 확장과 생산량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 메디슨의 IPO 상장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메디슨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가 바로 실적 모던템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올 매출액이 3,400억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한 6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대형 병원 진입과 공공 입찰 수주 수직이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반기에 프리미엄 지표 날2 재료가 공개할 예정이죠. 세 번째로 상장 지배구조의 이슈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삼성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삼성 메디슨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상장의 기대감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 상장 전에 삼성 메디슨을 선점하려는 세력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땐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삼성 메디슨의 부활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천 정보를 올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KOTC 시장에 있는 서진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진캠의 기사를 보면 부정적 하향, 서진캠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298억 원, 부채 비율 480억 원, 한진평 평가, 주요 제품 공급 차질 및 단가 인하, 전동화 부품 관련 초기비용 증가, 차이급 의존도가 64.4%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재무적 안정성이 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적자폭을 늘렸냐를 보시면 신규 투자로 인한 적자폭이 늘어났죠. 기존에 있던 엔진, 캡사이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그 외에 2025년 4월 달에 준공한 한 520억 넘게 들어갔죠. 전동화 부품 모터코어죠. 관련해서 투자 확대 등에 대한 차입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테슬라 타켓을 노리고 있는 서진캠이 거의 2,300억 가까이 투자한 멕시코 루에 브라운 공장으로 인한 적자라는 것이죠. 전기차 모터 핵심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1단계 공장에 1억 6천만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이 기존의 캡사이프에서 완전히 바뀌는 전기차 모터 회사로서의 전환점을 알리고 있는 기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가격 정말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 형태를 보시면 현재 1735원입니다. 시가총액 290억짜리 회사다. 이게 290억짜리 회사가 2300억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173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서진캠은 정말 마이너스 포에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비교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31일자 심사 청구한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1호 코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는 서울 로보틱스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지막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1호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개발해 왔고, 유심칩만 내장되어 있으면 내연기관 차량도 원격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서울 로보틱스만의 기술이 있다. 서울 로보틱스는 미국, 독일 등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면서 이미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면 다양한 로봇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여러 경로로 서울 로보틱스의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이 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구매해도 돈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줍니다. 그래도 이 종목만큼은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야놀자, 두 번째 토스 비바 리퍼블릭합니다. 세 번째 무신사, 네 번째 비성, 다섯 번째 두나무, 여섯 번째 현대 엔지니어링, 일곱 번째 삼성 메디슨, 여덟 번째 서진캠, 아홉 번째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나 메일에 여러분들 전화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장인주식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